하셨나요? 네, 세 분 다 찍으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264쪽을 펴주시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지금 연습하고 있는 회사 TATE그룹의 2100번 3일전자로 로그인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0번 3일전자. 네. 오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제는 의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그거를 좀 자세하게 신고서에 반영시키는 것까지 실습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회계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이를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과세가 되는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면세 원재료이기 때문에 매입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 10%다 없는 거니까 10%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인정을 해서 매입세액을 인정해서 공제해 준다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지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계산서를 안 받았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니까 현금 영수증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수령금액 합계표 요걸 제출해 가지고 이 면세 농산물을 얼마만큼 구입해 있는가를 증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해당 계정에 적요번호 6번, 적요번호 6번을 반드시 이제 넣어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은. 그러면은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그 전표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적요 코드 6번을 입력하게 되면은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는 적요인데 입력된 자료가 반영되어 자동 작성된다. 이 뭐가 자동 작성되냐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지고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추가 입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때 유형이 뭐가 있냐면은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53번.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카면, 현면. 여기 이제 코드는 소개가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입력하면서 그걸 카면 하면 신용카드 면세 매입. 현면 하면은 현금 영수증 면세 매입이거든요. 그것도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의제 매입세가 관련이 있어요. 53번만 의제 매입세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그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공제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제율이 이 의제매입세 공제서 신고서 작성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TAT 2급에 나오는 업종이 중소기업으로 자주 나옵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104분의 4, 요 104분의 4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 가끔 나옵니다. 법인. 106분의 6. 자, 시험에서 공제율을 알려줄 때도 있어요. 예, 공제율은 104분의 4다. 또는 음식점 법인 사업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음식점으로 나올 때는 개인 사업자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다 법인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음식점이 나온다. 그러면 법인 음식점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 별표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 별표시. 요 별표시에 대한 설명. 밑에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 과자점, 제과점을 말하죠. 과자점업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과점, 도정업, 도정이라는 건 이게 방앗간 같은 곳이에요. 쌀 도정, 제분, 제분업이다 그러면 밀가루를 이렇게 만드는 곳이죠. 떡방앗간. 네. 이러한 제조업은요, 우리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제조업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개인 제조업자에게는 우리가 106분의 6을 적용합니다.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개인 제조업자. 근데 TAT 2급 시험에 개인 제조업자로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다 법인, 중소기업. 그래서 104분의 4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예. 그래서 중소기업입니다 하면은 104분의 4로 여러분이 해주시고 음식점인데 법인입니다. 그러면 106분의 6이라는 거. 이 두 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나중에 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가지고 그 공제율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공제율을 다 공제해 주진 않아요. 한도를 적용해요.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그래서 한도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공제를 적용할 겁니다. 예, 한도 계산하는 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예, 한도는 저기 확정 신고 때만 한도를 체크하죠. 일 과세 기간당 한도를 적용하니까 1기, 2기 두 번만 한도 체크를 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냈는데 확정 과세 기간으로 문제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 한도 체크하는 시트에 가가지고 한도도 확인을 하라라는 데이터를 줄 겁니다. 자, 의제매입세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우리 이론 시험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 증명 서류 수취가 되어야 된다. 정규 증명 서류는 무엇이냐?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정규 증명 서류를 해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근데 식당은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식당은 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 가로 속에 보면 일반 과세 음식점업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은 또 간이 과세자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식점이 만약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다 일반 과세자거든요. 일반 과세자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해당이 될까요? 바로 중소기업, 법인. 제조업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제조업. 제조업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다음에 계약서가 누구에게 샀는지 인적사항이 기록된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구입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의 일반 과세자인 사업자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이런 정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쌀을 산다든가 채소를 산다든가 무슨 식자재 살 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전표 입력과 함께 신고서 작성을 한번 실습해보는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한다. 네. 우리 회사가 통조림 제조업이다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수행하라는 얘기고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제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회계 처리하라는 말은 우리가 회계 처리는 무슨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거기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는 전표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한 건이 있고 이걸 입력한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이 잘 됐는지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다 회계 처리까지 하는 세 가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실제 시험에서도 자료가 하나만 주진 않아요. 세 개. 예, 보통 세 개를 줍니다. 여기서도 지금 1, 2, 3이 있어요. 266페이지 보시면 1, 전자계산서 한 장, 그 다음에 그 밑에 2, 신용카드 전표 한 장, 그 옆에 3, 공급계약서 한 장, 요렇게, 예, 세 건을 정도를 줄 거예요. 세 건.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53번 면세 매입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밑에 주의가 뭐가 있네요?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코드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수량을 반드시 입력하시오. 수량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으니까 전표를 입력할 때 요 수량을 우리가 늘 넣어왔잖아요. 넣어주면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그 수량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갑시다. 자, 계산서에 전자계산서에 작성일자 확인해 보니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유형은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항상 53이죠. 면세 매입. 품명에 고등어 써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500, 단가는 7,000원. 예, 수량 반드시 넣으라고 그래서 넣은 거고요. 평상시 우리 수량 항상 넣어왔었어요. 거래처에는 공급자가 거래처니까 평화 수렵,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세금에다가 1번 전자입력. 분계는 계산서 아래를 보니까 현금과 외상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3번 혼합. 네, 원재료 350만 원 차변이죠? 자, 두 번째 줄에 대변 101번 현금 지급한 거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또 하나 대변 외상으로 했으니까요. 이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외상 매입금이 돼야 돼요. 그죠?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 300만 원. 마지막에 탭키 눌렀습니다. 예, 탭키를 눌러서 차분히 거래처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적용을 받으려면은 여기 적요에다가 6번 적요를 넣어야 그것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전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원재료의 적요 코드란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 6번에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겠죠. 예, 부가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이거 클릭하시고 확인해주면 6번이 들어가요. 물론 숫자 6하고 엔터 쳐도 됩니다만은 검색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문제가 나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원재료는 꼭 이 적요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자료 1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다음 자료 2번을 보시죠. 자료 2번을 보면은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정어리 50상자 왜 이렇게 알려줄까요? 이 신용카드 전표에는 수량이 안 나오니까 설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50상자를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 예, BC카드로 샀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작성일자 있습니다. 9월 12일입니다. 정어리가 면세 수산물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잖아요. 예. 부가세 없는 신용카드 매입은 카드 면세라고 해서 카면이라고 해요. 카면. 자, 9월 12일 날짜를 먼저 입력하시고. 자, 유형에서 매입 중에 카면이라는 매입이 있어요. 58. 카면. 네. 카드사를 선택해줘요.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BC카드였죠. 카드 종류가. 그래서 BC카드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네, 품명에다가 정어리라고 했으니까 정어리 수량은 그 설명 중에 나와 있었어요. 50 공급가액은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네요. 1 플러스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매출 전표에 보면은 거래처가 가맹점명 강남마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강남마트. 전자세금 아니니까 지나가시면 되고요. 카드 매입이니까 카드 분계를 한번 이거 카드 분계하면 저기로 될 걸요. 그렇죠. 미지급금 어디 한번 해볼까요? 4번. 예, 미지급금 분계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어리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카드로 사면 외상매입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계를 카드로 하지 마시고 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번 외상. 네, 외상매입금 잘 됐는데 다만 외상매입금이었을 때 이 거래처는 강남마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카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외상분계를 하셨을 때는 여기 거래처를 바꿔주세요. BC카드로. 우리가 BC카드에 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카드 매입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꼭 BC카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재료 요것도 의제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요에다가 원재료 적요를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확인 이렇게 해줘요. 네. 그러면 자료 2가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이 된 거죠. 다음은 자료 3을 보겠습니다.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어민으로부터 구입했을 때는 이런 그 어민과 우리 회사 간의 계약서란 말이에요. 이건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카면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적격 증빙이 아니니까 적격 증빙이 아닌 면세 매입을 적격 증빙이 아닌 걸 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건면이라고 해요. 건면. 면건인가? 면건. 이거 뒤집혔네. 예, 면건. 그런 유형이 있어.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민과의 이런 그 인적사항이 있는 계약서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필요 지식에서 우리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9월 13일 날짜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유형은 자 매입에서요 건자 들어가는 면, 예, 면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건이 뭐냐면은 어 증빙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적격 증빙이 아닌 거, 예, 영수증 같은 거. 그래서 면건이 됩니다. 60번 면건으로 해주시고 금명에는 거기 공급 계약서에 고등어라고 되어 있네요. 수량은 계약서에 나와 있네요. 90상자. 공급가액도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1800 플러스. 거래처에는 과거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그 계약서를 보시면은 공급 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상 분괴 해주면 돼요. 2번 하면은 외상 매입금 100만 원, 180. 그리고 차변의 원재료가 180만 원인데 이 원재료 의제 매입세 공제되잖아요. 그래서 적요 코드 6번을 넣어야 됩니다. 적요 코드 6번.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해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 증빙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해야 될 작업은 끝났어요. 예, 이것이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다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속 서류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부속 서류 중에 보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거 작성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매입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은 과세 기간으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9월이면은 2기 예정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합니다. 네,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남마트, 작업부, 이 공급자를 하는 한 명씩 거래처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강남마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일, 구분, 신용카드, 정어리, 50, 100만 원. 자, 104분의 4. 맞죠? 예, 여기 공제율을 클릭해 보시면 102분의 2, 106분의 6, 104분의 4, 기타 이런 선택 항목이 있어요. 이거 104분의 4를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중에서 104분의 4를 적용하면은 38,460원이 61원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박어부 클릭해 보세요. 예, 날짜 농어민으로부터 고등어 90개 180만 원 104분의 4 하면은 69,230원 의제 매입세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수역 네, 날짜 있고 취득일, 구분, 사업자 계산서, 또 품명은 고등어 수량 500, 매입 가격은 350만 원인데 104분의 4 적용하면 13만 4,615원이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된다. 이거.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합계가 안 보여요. 세 개의 합계. 합계를 보려면 여기를 누르면 돼요.
예. 요 아래 요거 화살표 있죠? 요거. 그러면 증빙별로 계산서 의제 매입세액 요만큼,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이만큼,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거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이만큼 해서 이 세 개를 모두 더한 합계가, 이거에 대한 합계가 여기 나와 있다. 242306. 이거를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242306을. 예.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 242306이 바로 부가세 신고서에, 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의제 매입세 공제로 기록이 됩니다. 조금 이따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42306은 메모는 안 해놔도 조금 이따 이걸 조회하면서 작성을 하니까 되겠고, 시험 볼 때는요, 이 화면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메모지에다 메모해 두는 게 좋아요. 242306.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론 그 필요지식 설명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애정신고 때는 한도를 체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요것만 회계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확정 신고 때는 한도 체크를 한다고 그랬죠. 그때 하는 일이 그 옆에 있는 매입세액 정산이라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액 정산.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으로 문제를 낼 때는요. 자, 의제 매입 정산에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지금은 이걸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은. 그런데 확정 신고 때에는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자, 확정부는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것이 여기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예, 넘어오니까. 애정부는 지금 기간이 이렇게, 이게 확정 때는 요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애정부 데이터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 애정부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돼. 과세표준. 애정 때 과세표준이 얼마다. 그래가지고 한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입액도 확정분은 자동으로 넘어와요. 근데 애정분을 모르겠죠? 그래서 애정분을 데이터로 줘요. 그러면 여기다 또 입력을 해주면 돼요. 데이터를 몇 개를 줄까요? 애정분 데이터, 과세표준 하나, 그 다음에 면세 매입금액 둘, 그 다음에 애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거, 그걸 또 알려줘야 돼요. 네. 요 세 개의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 칸에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이 안에서 의제 매입세액 한도 체크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확정 때는, 예, 원재료에서 차감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기로 넘어온 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여기에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줄 거란 말이죠. 요 세 가지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신고대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를 넘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매입처별 명세 여기에서 작업이 끝나요. 자, 242306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이죠? 그 밖에 매입세액 여기 숫자가 현재 아마 268306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명세를 한번 보시죠.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명세에 46번 의제매입세액 46번입니다. 거기에 630만 원 금액의 242306 세액, 예,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확인하셨습니다. 자,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242306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의제 매입세 회계 처리니까 이기 예정의 과세 기간 종료일 9월 30일자로 회계 처리해야 돼. 9월 30일.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해가지고 거기 한 건이 입력이 된 게 있네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분계 형식이. 지금 우리 이거하고. 자,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 적요에는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액이니까 그 적요를 한번 넣어줘 볼까요? 없네. 네. 자, 그러면은 적요에다 우리 타이핑을 했죠.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입력을 해주죠. 자, 금액은 아까 우리 메모하라는 242306입니다. 242306. 대변에 원재료에서 빼야죠. 원재료에서. 원재료 153 대변에. 적요에도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6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그냥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고 가도 상관없어요. 2423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적요는 채점하지 않으니까요. 시험 볼 때는 이거 그냥 다 무시하고 차변, 대변, 개념과목만 정확히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했죠. 크게 나눠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 관련된 회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원재료에 적요 코드 6번 적요를 꼭 넣는 거. 그리고 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크게 세 가지 작업이에요. 자, 풀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9월 11일. 네, 우리가 53번 계산서라서 53번 면세로 했죠. 예, 기억나시죠? 현금하고 외상매입금이 있어서 분계를 혼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9월 12일 거 신용카드 58 카면으로 했죠. 그리고 이건 카드 분계하면 미지급금이 되니까 외상 분계했었죠. 분계를. 예. 그리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BC카드로 고쳐줘야 됐어요. 이걸 안 고치면 강남마트로 되니까. 그리고 원재료 재고 6번은 마찬가지로 넣어야 됐고. 여기 주위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이 되므로 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2번 외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외상매입금으로 하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월 13일 우리 어부하고 직접 거래한 고등어 60번 면건 유형으로 했고요. 네, 이거 외상으로 분계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에다가 이것도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6번 코드 넣어야 되고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에 가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요 각각 건별로 요 공제율이 제대로 104분의 4로 반영되는가를 보셔야 되고 요 화살표를 눌러서 요 합계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메모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계 처리하라고 하는 사항은 일반 전표에다 해줘야 돼.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일반 전표 날짜를 입력한 다음에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대변이 원재료.
예. 타개정 대체란 재고자산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개정 대체인데,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우리가 타개정 대체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원재료가 어디로 갔어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갔죠? 이런 공익단체에 기부했거나 거래처에 선물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원재료에는 타개정 대체 8번 코드를 입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끝까지 읽어보면은 의제매입 공제 대상액은 타개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에는 결산 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 타개정 대체를 표시해 왔으나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개정 대체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네, 타개정 대체가 아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일반연표 회계 처리할 때 아까 6번 적요 넣는 것은 의무사항 아니에요. 이거 6번 코드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것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넘어갈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일반전표에서 6번 코드를 넣었다고 해서 이 24만 2,306원이 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가서 다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도 넘어온 거 없죠? 요 세 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아까 원재료 요거 6번은 의미 없는 거예요. 6번 이 코드는 그냥 의제 매입세액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코드는 안 넣어도 되고 위에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하고 이렇게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도 된다,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세부 내용을 보니까 46번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의제 매입세 관련한 그 부가가치세 문제 TAT 2급에서 3번이나 4번 문제로 출제율이 아주 높은 유형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좀 지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기출문제가 한 10회차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풀어보실 텐데, 그때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압니다. 부가가치세 3번과 4번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뭐가 나오느냐. 이런 의제매입세 공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 지난 목요일에 했던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물론 그 외의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 두 개가 좀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그 다음 주제가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여기 14번째, 14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것도 조금 까다로워요.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요게 아마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주제일 거예요. 네, 그러네요. 요게 마지막 주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제니까 요거는 내일 해보도록 하고, 오늘 1교시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거 하나로 1교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뒤에 지금 실무 수행 평가의 부가세 문제가 한 120개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부터는 이제 1시간씩은 분계 연습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의제매입세 지금 설명 들은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시죠.